연애사를 아시는 분이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요. 난 너 임마 저번에 봤어 임마. 너무 옛날 얘기들 하는 거 아니야? 그때 형이랑 논현동에서 맨날 소주를 많이 먹었어. 태율이 그날 2등이었어. 그때부터 형이 좀 태도가 달라지. 하는 거야. 이런 씨. 나도 궁금은 하다. 이게 나올 수 있을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형수님! 아 그래도 이렇게 오순도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네, 할 수 있어서 마음 편해지네. 아 이 두 분의 그림이 재밌을까라는 하면서 그냥 오늘 갑자기 너도 와 그러네. 오늘은 저 그냥 회사 사람들끼리 있는 거니까. 여보세요? 네 이사님. 네네네 맞아요. 네 도착했어요. 이사님 마이크. 아니 근데 배가 너무 고픈데. 아니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봤더니 회밖에 없더라고. 회하고 뭉탱이 이건 괜찮지 않아요? 고기? 안 돼요. 육회? 아 육회 안 돼요? 네, 이 육회가 양념에 절여져갖고 뭉튀기. 다시 무 튀기면 되시겠다. 그러면 술은 어떻게 할까요? 술은 일단 소맥 소주만 마시려고 지금. 아 맥주 안 드세요 오늘? 네,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뭐 사전적으로 다 뭐 맛있네요. 몰라게 맛있어요. 딸고 있으니까 갑자기 막 네, 맥주를 포기 못 하실 거예요. 미치겠네 저. 아, 맥주를 워낙 좋아하셨으니까. 한 잔을 더 먹고. 술 참 말 실수하는데. 지금 그걸 바라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얘는 왜 넣지? 샵 갔다가. 안녕하세요. 오래됐죠. 어서 오세요. 안주 다 나왔네?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어떻게 소맥 한 잔 드려요? 먼저? 내가 탈게. 올라오기 힘든 여기 되게 재밌다. 약간 홍콩과 그런 느낌? 짠. 자. 아 여기 그래도 안주가 형 먹을 것들이 막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메뉴판을 찾아봤어 오면서. 오면서. 아니 월요일 날 찍었었어야 됐어. 월요일 날 이렇게 또 하셨었다면서요. 그때는 그때 했으면 못 썼어요. 필립이 아예 끊겨가지고 가장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디서부터? 그 작업실부터. 아 형이 그날 술 먹고 취해가지고 내 향수를 훔쳐갔거든. 훔쳐? 또 참. 나를 밀치면서 가져갔으니까 특수절도인데 할말한. 심지어 난리를 쳐갖고 내가 술을 한 병 줬거든.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향수를 들고 나갔어. 혜옥이가 전화 와서 형. 태희가 그랬어. 이거 형 제가 받아드릴게요. 그리고 나갔어. 혜옥이 얘기 좀 다르던데. 형 갖고 오라잖아요. 어떻게든 받아오래요. 이 게임이 원하셨던 거잖아요. 어서 와. 그러면 이렇게 10년, 이렇게 20년. 여기는 끊어진 5년, 그죠? 태용이가 10년. 너는 언제 들어왔지 회사에? 너 10년 됐어. 저도 10년. 와, 너도 10년 됐어? 이제 만 9년, 10년 뭐 이 정도. 사실 우리 회사 내근직 중에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남자 중에. 그러네요. 남자는 없어. 남자가 없으니까. 없어. 회사였어요. 근데 우리 뭐 원래 이렇게 편집점도 없네. 인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원래 이런 어떻게 친해진 시간 되신 거예요? 왜 친하다고 생각해? 나는 좀 불쾌했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케윌이랑 저랑 가수로서 처음에 친하게 됐는데 케윌의 1집이나 왼쪽 가슴 데뷔했던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어떤 교류가 없었어. 우리는 눈물이 뚝뚝 앨범부터 뭐가 스타트가 된 거였죠. 아니요. 그게 2008년이니까 17년?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 두 번째부터는 다 기억이 나는데 첫날부터가 기억이 안 나잖아. 첫날이 기억이 안 나. 첫날이 기억이 안 나. 그건 어떻게 알았어? 왜 갔지?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안 나. 난 내 인생에 아 이게 진짜 힘들다,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처음 생각했던 해가 2008년이거든. 돈 한 푼도 못 벌고 그냥 그지였어.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코러스 하면서 벌어놨던 돈을 까먹으면서 살고 있었어. 근데 회사가 찢어지고 월세 보증금을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당시에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내가 여자친구가 떠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그 사이에 형을 알게 된 거지. 우시는 거 아니죠? 그때 형이랑 논현동에서 맨날 소주를 많이 먹었어. 여기서 미래가 안 보이니까 내가 회사 일을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냐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상담을 했었어. 그럴 때 어떤 정확한 대답은 듣지 못했고 형은 되게 술자리를 즐겼지. 그러니까 술로 위로를 해줬다. 아니 같은 자리에서 따로 술을 먹었어. 네, 사실인가요? 조용히 해야지. 나이키, 코카콜라. 유튜브로 다 듣는 이런 씨. 형이 완전 테토남 형이었어. 그냥 내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너처럼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뭐 이렇게 해줄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인생이야 이 새끼야 막 이런 식이었어. 다 그런 거야. 야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 그냥 이런 식이었어. 형이 공익을 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도 전전날인가 만나가지고 야 그냥 다 잘 될 거야 그냥 뭐좀 이러다가 간 거지. 고민이 많았어 진짜로. 그래서 왜냐면 뭐가 정해진 게 없었고 그리고 앨범을 뭐 해야 되는데 뭐 나올지도 막막하고 뭐 뮤지컬 할까 말까 막 그러고 있던 찰나에 사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형수한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뭔지도 모르면서 잘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훈련소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훈련소 나왔을 때 제일 처음 본 게 뭐냐면 케윌이 딱 오자마자 차트를 열어봤단 말이에요. 케윌이 그날 2등이었어. 4주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야 갑자기. 전에는 힘들다고 하다가 훈련소 나왔더니 케윌이 2등인 상황인 거지. 너무 잘 됐다. 대박이다. 그때부터 형이 좀 태도가 달라지. 그때부터 재수없어. 형이랑 나랑 한 살 차이란 말이야. 한 살 차이인데 형은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고 나도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내용이 달라. 형은 녹음실에서 구타를 당한 사람이야. 그때 그 당시 녹음실에 약간 그래서 나는 저는 너무 옛날이니까 98년도, 99년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나 한 살 차이인데 나는 맞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형이 막 화내. 너 어린 척 하지 말라고 막. 안 맞아봤는데 녹음실에서 왜 맞아? 그러니까 형이 마지막에 군대 들어갈 때, 그러니까 훈련소에 들어갈 때 나 머리가 길었겠지? 그치? 짧은 걸 못 보고 들어간 거야. 긴 게 문제가 아니라 엉망 막 분수. 본인 살 좀 빠졌다고 지금. 형 다 뿌려 형 사진. 괜찮아. 나 나갔는데 18주년 나 봐봐. 머리 내리고 오지. 내리는 게 더 어려 보이는 거야. 그래 어려 보이고 내가 어려 보여서 몇 살을 얘기하는 거야. 50. 그러니까 많이 어려 보이네. 형은 형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어떻게 잘생겼다고 생각해? 나는 누구보다 잘생겼다. 나는 잘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늘 들었던 말이 노래를 넌 잘해야 돼. 넌 다른 걸 잘해야 돼. 이렇게 다들 그냥 이렇게 다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아무도 맞아. 형 지금 알고 있지? 형이 생각한 형 이미지보다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 술이 문제야. 진짜 술이 문제야. 근데 원래 추구미가 있으세요? 저는 막 손석희 그 지적이고 교양이 있고 그런 사람이 추구미죠. 형한테서 처음 들어본 워딩이었는데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한테서 책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얼굴에서 이제 풍기는 게 글이 보여야 되는데 글이 보여야 된다. 배우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되게 목소리에서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을 꺼내면 이미 톤이 벌써 이미 여기서부터 높아. 그러니까
너무 경박하고 너무 무게감이 안 잡혀. 무게감 전혀 안 돼. 솔직히 진지한 역할을 주면은 진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틀렸다. 우리 다 틀렸어. 예를 들면 막 이병헌 배우가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막 이런 거를 막 하잖아, 나레이션을. 그럼 우리는 이미 톤부터가 안 된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이거란 말이야. 무게감은 팔랑팔랑 막. 형 톤으로 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요? 아니 나한테 왜 그래요? 말해봐요 해봐. 말해봐요.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진짜 짧아. 이사님이 드라마 찍으셨잖아요. 어렵다. 어? 이사님이 드라마 찍으셨잖아요. 찍었지. 사랑한단 말을 못해서 사랑이란 말을 못해서 근데 원래 나는 거기에 노래를 하기로 했다가 거기에 카메오로 참여를 그럼 하자 그래서 오케이를 했는데 갑자기 배역이 생긴 거지. 그 장면 아니야? 횡단보도 앞에서 그렇지. 사진이잖아 그거. 사진. 감독님은 안 나오고. 영상을 다시 꺼내봐도 사진이랑 다른 게 없어요. 저기 안 움직여. 연기를 처음 해보니까 감독이 찍고 있는데 계속 오케이 잘한다 오케이 된 거야. 그래서 그래? 근데 괜찮나? 이거 보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시사를 하는 10년 만에 옛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횡단보 우연히 마주쳤는데 내가 죽여버려 씨. 근데 제 생각에는 케윌이랑 콘서트 영상 여러 번 찍었잖아요. 연기가 많이 늘었어요. 대본에 충실하게 되고 대본도 외우고 이게 상황을 준비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나 음성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된다. 근데 이사가 시리즈 NG 컷 찾는데 NG가 없어요. 맞아요. NG가. 그건 대사가 없잖아. 그랬다.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잖아. 제가 있어.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어색하기도 이상해. 이사하자 그거 내 얘기 아니야. 대리기사님 이렇게 하고 대리를 왜 불렀을까?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술을 안 마셨는데 대리를 왜 불렀어?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밥만 먹고 발로 가려고 그랬어요. 좋은 상사의 모습을 그려놓고 이제 간 거죠, 저는. 고기가 불판에 딱 올라왔단 말이야. 대리 불렀습니다. 내가 아직 밥을 못 먹었는데. 그랬더니 아무도 잡지 않았어. 아무도 잡지 않지.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라? 널 색출해내지 마, 임마. 이런 치.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이번 편 망했어. 이거 어차피 못 나가. 유료로 못 풀어? 멤버십으로. 돈 내고 욕을 먹어. 나도 궁금은 하다. 이게 나올 수 있을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형이 그 회식 자리 있고 없고가 분위기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형은 너무 웃겼으니까. 근데 회사가 커지면서는 형이 이제 분담이 되고. 직함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팀원들이 생기니까 이게 마냥 웃길 수만은 없잖아, 사람들한테. 마냥 재밌게 할 수는 없고. 근데 회식 자리 가면 진짜 형이 막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 테이블만 이제 막 시끌벅적한 테이블 보는 형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근데 제가 원래 성향이 케이를 늘 얘기하지만 저는 늘 더블 체크하고 사실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피곤하기는 해요.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꽃이 핀다 그 흑백 자켓 사진 어린이 되고. 용마랜드. 욕말해. 근데 예전에는 제가 케일 자켓을 제가 다 찍었으니까 우리 촬영 스태프들이었던 우리 직원들한테 그 카메라랑 장비를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고 나 지금 무슨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 나 지금 내가 그거 챙길 수가 없다. 좀 챙겨줘 라고 한 거예요. 나 기억나. 근데 제가 좀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아까 그 챙긴 거 다시 한 번만 확인해봐. 카메라 확실하게 넣는지 렌즈 넣는지 확실하게 체크해봐. 그랬더니
챙겼다고요. 몇 번을 얘기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형 제발 사람들 숨 막히니까 제발 확인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나서 안심을 하고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용마랜드에 가서 K-윌이 준비 다 하고 화장 다 하고 자켓 사진 찍으려고 따단 하고 나타난 거죠. K-윌이 카메라 갖고 왔어? 다른 게 가방에 다 들어있는데 카메라만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우리 여기서 지금 가수는 서 있고 사진 찍으려 서 있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어. 그래갖고 내가 뭐라냐면 나 기억나. 아니 이거 우리 추억에 담을 거야? 눈으로 담아야 되나? 이 사진을 우리 추억에 담을래? 우리 눈으로 기억에 담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나, 둘, 셋. 그때 그래서 그거를 태영이가 갖고 왔어요. 사무실로 가서 왜냐면 갖고 왔어. 누가 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체크,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계속하고 엄청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수가 생겨서 사고가 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게 있어. 형이 나한테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너는 제발 너랑 자기 얘기해. 네 주변 사람들을 믿어라, 네 스텝을 믿어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제일 못 믿는 사람들. 저는 지금 포지션이 가수가 아니잖아요. K-윌의 스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없이 스텝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자기 복면가왕 갈 때 아 이거 싫어. 아 아침에 녹화 못해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자기 스텝들 못 믿고 이 옷이 예쁩니다. 너를 위한 최선입니다. 아 이 옷 입기 싫어. 이뻤다고? 이뻤다고? 이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맞아. 저는 그때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스타일리스트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형 스타일리스트한테 부탁을 한 건데 내가 입고 싶다고 하는 옷은 제가 다 안 맞는 거예요. 다 안 맞으니까 이 사람도 속이 상하고 나도 속이 상하지. 둘 다 빈정이 상해서 어떻게 해. 아 근데 나 이거 입기 싫어. 나 이거 말고 이쁜 거 입고 싶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스타일리스트가 갑자기 확 화를 내면서 그러려면 나가지 말든지요. 거짓말 같지. 그러려면 나가지 말든지요. 지금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보면 그러고 너 1라운드 떨어졌잖아. 아니 술이 너무 취하네. 화장실 갈 때 마이크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마이크 가져가시면 안 돼요. 나 가져갔는데. 잘 잘라볼게요. 매력 발산. 이게 매력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을 못해. 25kg 감량하면 있던 매력도 사라져. 무슨 소리야 지금 형 매력 덩어리인데 지금. 그런 매력이 아니었잖아 지금. 요즘과 옛날을 비교해 보면 좋아진 것도 너무 많고 나빠진 것도 너무 많은데 옛날에는 가수란 직업이 절대 아무나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검열이 너무 심하고 그 과정도 너무 어렵고 앨범 한 장 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TV에서 보던 가수는 몇 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 그러니까 가수를 한 명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시대가 변하면서 가수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누구나 앨범 정도는 아무나 낼 수 있는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모르고의 차이일 뿐이지. 시대적인 정서가 그렇게 된 거니까. 옛날에는 가수가 되면 유명해지는 거였는데 좀 그림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고. 조금 더 열려졌다라는 거죠. 창구가 여러 가지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아까 한 말이 우리 세대니까 하는 말이야. 젊은 애들은 그게 불편하지 않아. 그렇지. 뭐 가수가 되는 게 맞아. 자기들끼리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환경에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지. 너무 이거 거의 논문으로 만들어야 되는 정도인데. 쉽게 말하면 요새 발라드가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신곡 발라드가 사랑받기 힘든 거야. 옛날 노래들, 사람들한테 추억이 있던 노래들은 한 번씩
다시 뭔가 케이윌 말도 맞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멋이라는 게 따로 있다. 우리는 보컬이 너무 노래를 잘하고 김나박이가 노래하는 게 잘했던 거라면 우리는 지금 이해 못하는 애들끼리의 멋이 있다. 10대만의 감성. 네, 10대의 감성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걔네들이 결국에 다시 성장해서 주류가 될 것이니까. 그리고 가창을 더 연구하기보다는 내가 곡을 만드는 그 능력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얘기할 때 조심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되게 이 옛날 사람들은 내 시장, 내가 생각하던, 내가 추구하던 시장이 변해서 섭섭한 건데 우리는 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대니까. 근데 바꿔 생각하면 이런 거야. 우리도 노래를 잘하던 게 먹히던 세대였으니까 그걸 맞아. 추구했던 거지. 순수하게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것만 무슨 수련하듯이 이랬던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난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랑받던 시대였으니까 그걸 추구하고 우리 따라갔던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라봤던 추구미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른 인기를 얻는 유리한 방법들을 다음 세대들이 찾아낸 거고 그거를 가지고 성과를 얻어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란 말이지. 어쨌든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 옛날에 내가 데뷔를 해서 인기를 얻었을 때는 세상이 좋아져서 나 같은 애들도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전에는 TV에 나오는 잘생긴 사람들 나랑 다른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 시대에 얘기하는 예를 들어 원준이 형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진짜 외모도 너무나 특출난데 곡도 자기가 다 쓰고 정말 팔방미인들이 사랑을 받던 시대였어. 근데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나처럼 노래만 잘하는 애도 사랑을 받았다. 그냥 그 시기에 내가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금도 받고 있고 그냥 이거에 감사하는 거야. 저는 형수 그 피델리티 제일 재밌는 것 중에 축가가 제일 재밌어요. 축가? 축가야. 축가에서 생기는 사고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방송할 때처럼 조건이 안 되잖아요. 난 에피소드형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보통 그런 일은 형이랑 있거나 현수 형이랑 있을 때 생겨. 그런 일들이. 사고의 기운이 너무 세. 저는 넘어갔지만 케이윌이 겪었던 2개의 사건이 다 내가 형이랑 있을 10개 겪은 것보다 더 세. 난 형이랑 축가했을 때가 훨씬 웃기지. 형이랑도 친하고 나랑도 친한 작곡가 형이 내 앨범에도 곡이 있고 결혼에 우리한테 축가를 부탁을 한 거야. 그럼 뭐가 좋을까 하다가 나띵 베러를 하자. 둘이서. 그러니까 근데 같이 하는 그거를 거예요. 왜냐하면 연습을 많이 안 해도 돼. 파트만 짜서 그냥 하면 형 내가 화성 넣을 테니까 여기서 빠지고 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둘이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1절. 그렇죠. 두 분 결혼 너무 그쪽에서 MR을 끈 거야. 나 형이랑 눈이 마주쳤어. 두 분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세요. 애드립이 거의 그래서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 그러면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야, 너 노래했어? 노래가 원래 이렇게 짧아? 그리고 형이 얘기했던 형의 축가 에피소드 중에 제일 내가 들으면서 야 저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랬던 거는 우리 형이 노래하다 웃어버린 거야. 아, 사랑은 내 노래 중에 사랑은이라는 노래하는데 왜 웃었다 그랬지? 왜 웃었어요? 그 신부가 저랑 잘 알아요. 신랑 축가를 하려고 한 건데 노래를 시작해서 첫 소절을 부르고 사랑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부가 나를 딱 보더니 내가 그렇게 뭔가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게 웃겼나 봐. 형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 웃기지. 저렇게 막 자기가 무슨 분위기 있는 사람처럼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웃겼는지 막 이렇게 웃어버린 거야. 팍 웃어버렸어. 근데 제가 저를 너무 갑자기 비웃으니까 자기가 시켜놓고. 근데 저도 그게 웃겨가지고 웃음이 난 거예요. 근데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웃음을 참으면 참을수록 이 속에서 쌓이잖아요, 이게 웃음이. 웃음이 여기서 참으니까 조금씩 실실 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 노래를 못 불렀어요. 노래를 못 부르고 그래 2절은 잘 불러자 하고 있을 때 친구의 표정을 봤어. 친구의 그 신랑의 표정. 다시 해.
다시 해. 그러니까 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아 이거를 한번 크게 웃어버려야 딜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갑자기 2절 사이 간주에 막 사람들이 분위기 얼굴이 새파래져.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분위기가 막 썩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웃음이 안 숨겨지는 거예요. 계속 울다 노래를 거의 못 부르고 끝나고 나서 보통 멘트가 아,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형 축가 에피소드 중에 난 제일 웃겼어. 근데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랬거든. 내가 축가를 하러 갔고 형도 왔고 얘도 있었어. 이 올해 본 애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 조그만 애가 거기 있는데 난 보면 얼마나 웃겨. 보면서 그냥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괜히 막 눈물 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었단 말인데 눈을 보면서 입술 끝에 맺혀있는 말 이렇게 눈을 딱 맞췄는데 얘가 참는 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너무 소중해. 안 참아지는 거야. 형 생각 막 나고. 나는 뒤에서 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왜 저래? 처음에는 웃다가 회의 왜 저래? 다 처음에 우는 줄 알았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많았어. 그러다가 내가 계속 내 꿈이 걸까? 그리고 내가 죄송한데 하나 더 하겠다 그래갖고 그때 내 곁에 다시 했나 아무튼 그랬었을 거야. 하나를 더 했어. 그래서 얘랑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다들 술을 주량이 다들 있으시네요. 원래 얼마나 드세요, 이사님은? 저는 예전에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많이 못 먹겠는 느낌. 체력이 안 된다? 인상이 잘 먹을 것 같은데 실제로 술을 잘 먹는 건 K-윌. 오랫동안 마시고 안 취하고 끝까지 가고 저는 늘 먼저 취해서 집에 가고 이런 스타일. 이런 입방정을 떨면 안 돼. 근데 약간 안 취한 것 같이 되게 오래 가요. K-윌이랑 나랑 둘이서 술 마셔가지고 K-윌이 먼저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형이 옛날에 술 먹고 취해서 나를 폭행한 적이 있거든. 별소리를 다 하네. 그래서 아직 죽기 전까지 형은 나한테 죽방이 3대가 남아있어. 여기 경찰 좀 불러줘. 주문할 때 QR로 회초리도 같이 달라고. 회초리. 약간 이런 토크쇼로 마지막 질문 있는 거 아시죠? 나에게 김영수. 근데 나에게 김영수라는 창과 방패. 가수와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끝이 안 나는 싸움을 맨날 하는 관계. 어떤 포지션은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K-윌은 창이고 저는 방패라면 우리는 너무 견고한 창이고 견고한 방패지만 이걸 쓰는 검투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방패도 필요하고 창도 필요하거든요. 너네들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잖아 라고 얘기하기에는 창과 방패로 늘 지냈으니까 우리가 창과 방패로서 따뜻한 거를 원한다? 우리는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늘 들어. 그런 생각이 늘 들고 끝없이 싸우고 창과 방패가 부딪혀서 불꽃이 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숙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못하고 계속 싸울 건데 창과 방패를 얻는 순간 벨케니까 왜 울어? 안 울어. 왜 울어 갑자기? 아니 아까부터 계속 울었어. 아니 왜? 아까부터. 근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서로 간의 발전을 또 만들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왜 울어 갑자기? 아니 왜 울어? 빼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묻는 거 빼달라고. 무슨 소리야? 돌아가고 있지 지금. 난 내가 검투사라고 생각하거든. 아 너가 검투사. 내가 검투사인데 창이 나를 계속 찌르니까 내가 계속 막아. 근데 그런 건방짐은 어디서 나와? 내 창을 내가 많이 아끼지. 아, 형 진짜 삐만 나갈 것 같아요. 형수님.